위네이틴 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픽다운입니다. 대학 미식축구를 최근 몇 년간 봐오신 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이름이 있어요. 바로 트레버 로렌스라고 빛나는 금발을 좀 휘날리는 선수였는데, 이 세기의 재능이라고 불렸던 이 선수가 희대의 약팀인 잭슨빌 제규어스에 가게 되면서 이 선수의 팬들이 많이 안타까워했었는데, 이 선수가 정말 희대의 약팀을 끌고 나가면서 포텐을 조금씩 펼치고 있다 해서 그 영상을 좀 준비해봤어요. NFL 드래프트는 고등학교에서 바로 직행이 좀 안되기 때문에 대학 생활을 어느 정도 한 뒤에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선수들은 이 대학 때의 활약을 기반으로 그 가치가 매겨지고, 이 선수가 과연 프로리그, 즉 NFL에서 대성할 수 있을지 없을지 NFL 팀들이 정말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가면서 이 선수의 재능을 스카우트를 하게 되는데요. 그 와중에 1번 픽으로 드래프트되는 선수는 그야말로 미식축구 프로판에서 거의 가장 주목을 받는 선수 중 하나가 됩니다. 이 1번 픽이라는 선수는 그야말로 그 팀을 구원해줄 좀 메시아와 같은 선수인데요. 이게 뜻대로 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기대했던 1번 픽이 대성하지 못했을 때 이걸 보통 버스트라고 부르는데요. NFL의 팀들은 전년도 성적의 역순으로 드래프트 픽을 받는 만큼 1번 픽은 보통 엄청나게 약한 팀이라는 점, 그리고 미식축구라는 궁극의 팀 스포츠에서 한 명의 역할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 있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이 선수를 파악할 표본, 즉 스카우팅할 경기 수 자체가 너무 적어서 여러모로 이런 버스트의 확률을 높여주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드래프트 픽이 어디까지 성공을 할 수 있냐 없냐를 보는 것도 게임을 보는 참 재미 중에 하나인데, 하지만 그 와중에 이제 1라운드 1번 픽이라는 책임감에 맞게 자신의 실력뿐만 아니라 팀을 성장시킨 사람들도 있습니다. 70년도 1라운드 1번 픽으로 4번 슈퍼볼을 우승한 스틸러스 왕조의 주역인 테리 브래드쇼, 89년 1라운드 1번 픽으로 카우보이스의 3번 우승을 견인한 트리플렛 중 1인이자 가장 정확한 패서 중 하나인 트로이 에이크만, 85년도 1라운드 1번 픽으로 버팔로 빌스의 4연속 슈퍼볼 진출의 주역이자 역대 통산 새끼로 보유자인 브루스 스미스 등, 이 확실히 1라운드 1번 픽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대성한 선수들이 많고 언제나 드래프트 전부터 주목을 받긴 해요. 하지만 그 중에서도 특히나 드래프트 전부터 얘는 무조건 이견의 여지없는 올해의 1번 픽이다, 세대의 재능, 제너레이셔널 탤런트라고 현지에서는 부르는데, 우리말로 하면은 좀 친숙한 개념으로 역대급 재능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죠. 이 역대급 재능을 가진 나름의 계보가 있습니다. 황금 1번 픽 라인 계보이라고 저는 부르긴 하는데, 그 시작은 바로 존 엘웨이예요. 역대 가장 훌륭한 드래프트라고 불리우는 명전자만 8명 나온 드래프트가 바로 83년도 드래프트인데, 이 엄청난 선수들이 그야말로 들끓는 83년도 드래프트 속에서도 1라운드 1번 픽의 자리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스탠포드 대학에서 어마어마한 활약을 했던 존 엘웨이는 그렇게 흔히 말하는 이 황금 1번 픽 계보의 시조로서 슈퍼볼 게임만 5번, 우승은 2번 했었고, 그의 뒤를 이은 이 계보의 2인자가 바로 페이튼 매닝입니다. 고등학교 시절부터 전미의 주목을 받아온 페이튼 매닝 역시 98년도 1라운드 1번 픽으로 당시 꼴찌였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에 뽑히게 되고 콜츠를 슈퍼볼 우승까지 이끌게 되죠. 그리고 그의 뒤를 이었던 황금 1번 픽 계보는 앤드류 럭입니다. 마찬가지로 스탠포드 출신으로 존 엘웨이가 떠오르게 해줬던 앤드류 럭은 온갖 관심을 받으면서 12년도 1라운드 1번 픽에 뽑히게 되었고, 그의 드래프트 직전에인 11년도에 2승 14패로 꼴찌를 해서 앤드류 럭을 확보했던 인디애나폴리스 콜츠는 그가 프로에 데뷔하자마자 12년도에 11승 5패를 거두면서 엄청난 반전에 성공을 했었죠. 물론 앤드류 럭 자체는 슈퍼볼을 가지 못하고 은퇴하면서 황금 계보에서 좀 흔히 말해 유일하게 실패한 케이스이긴 한데, 그가 프로인 시절에 언제나 리그의 대표적인 탑티어 쿼터백이었던 걸 생각해보면 이런 앤드류 럭이 실패로 분류되는 것만 봐도 이 황금 1번 픽 계보의 기준이 얼마나 높은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계보로 있는 사람이 바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인 21년도 1라운드 1번 픽인 트레버 로렌스인데요. 클램슨 대학 소속으로 엄청난 활약 끝에 쿼터백으로서의 약점이라는 게 존재할까라는 평가마저 있었던 선수가 바로 이 트레버 로렌스입니다. 그야말로 전미의 기대감을 품고 있던 트레버 로렌스는 NFL의 가장 전통 있다고 해야 되나요? 약팀 중에 하나인 한 번도 슈퍼볼 챔피언은커녕 슈퍼볼 진출도 하지 못했던 잭슨빌 제규어스로 가면서
이 워낙에 전미의 팬이 많았기 때문에 많이들 걱정을 하는 동시에 그래도 로렌스인데 해줄 수도 있어, 역대급이잖아, 이런 기대 심리도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그의 데뷔 시즌 21년도는 트레버 로렌스 정말 끔찍한 한 해를 거두게 되는데요. 패싱 야드는 3641야드로 리그 17위, 터치다운은 12개, 인터셉션은 17개로 인터셉션이 터치다운보다 무려 5개나 많았고 패스 성공률도 60%도 안되는 59.6%로 리그 29위, 158.32 만점이라는 패서 레이팅은 71.9점으로 리그 30위, 100점 만점이라는 QBR이라는 이 쿼터백 평가 스탯은 33.5점으로 리그 28위였어요. NFL의 팀이 32개인 걸 생각해보면 여러모로 리그의 최하위권의 성적을 거뒀던 게 트레버 로렌스도 어쩔 수 없나? 버스트 아니야? 라고 혹자는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고, 어떤 사람은 그 로렌스조차도 재교했어서는 어쩔 수 없나? 라는 말은 최소한 나오게 되는데, 올해 후반기부터 이 트레버 로렌스와 잭슨빌 제기어스가 폼을 바짝 올리고 있습니다. 잭슨빌 제기어스는 작년 한 해에 엄청난 부진의 원인으로 근 몇 년간 NFL 최악의 감독으로 뽑힐 만한 어반 마이어라는 감독을 해임하고 새로운 감독인 더그 피더슨을 데리고 왔는데, 이게 그야말로 잭팟에서 터졌습니다. 참고로 이 21년도에 선임된 어반 마이어는 현 NFL에서 대세 중인 대세 전술 중 하나인 RPO를 유명화시킨 대표적인 대학 미식축구 최고 티어 감독 중 하나고, 갓 대학에서 프로에 온 이 트레버 로렌스를 조금이라도 리그에 적응시키기 위해서 제기어스가 좀 친숙한 대학 스타일로 게임을 풀어오라고 영입한 감독인데, 결과는 끔찍했어요. 전술적인 거, 성적인 걸 떠나서 게임이 끝나고 돌아오는 비행기를 팀원들이랑 다른 비행기를 타고 온다는 등 여러 리더십 부문에서도 굉장히 많은 물음표를 남긴 채 한 해 시즌을 채우지도 못한 채 해임됐었죠. 여러모로 많은 사람들이 2000년대, 그러니까 이번 세기 최악의 감독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한 한 해였습니다. 그리고 올해 영입한 이 더그 피더슨 감독은 몇 해 전 필라델피아 이글스 첫 슈퍼볼의 우승을 견인한 감독인데요. 공격 코치 출신의 굉장히 도박적인 공격적인 플레이 콜링을 즐기고 쿼터백을 잘 키우기로 유명한 감독인데, 이게 정말 잭팟이 터졌습니다. 16주차까지 해서 최근 7게임의 성적을 보면 로렌스의 정말 괄목할 성장이 더 느껴지는데요. 로렌스가 7경기 동안 1909야드, 69.7 패스 성공률, 터치다운은 14개 대 인터셉션은 1개, 패스 레이팅은 108.2. 정말 전년도 17경기 동안 3641야드, 59.6%의 패스 성공률, 12터치다운, 17 인터셉션, 패서 레이팅은 71.9. 요 정말 이 전년 대비 요 최근 7경기가 얼마나 성장을 했는지 이 지표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단지 그냥 전년도에 비교해서만 오른 게 아니라 리그의 누구와도 비교해도 지금은 견줄만 한데요. 최근 7게임을 보면 초상위권 쿼터백은 4명입니다. 마홈즈, 버로우, 조시 알렌인데 다 전부 다 리그 MVP는 충분히 노릴만한 현 NFL을 대표하는 쿼터백들이죠. 자, 이들과의 스탯을 비교를 해보면 마홈즈와 조 버로우에 비해 야드는 조금 모자랄 수 있지만 패스 성공률은 다른 이들보다 높고 터치다운 인터셉션 비율은 비교가 거의 필요 없을 정도로 넘사로 차이가 나고 패서 레이팅조차 이들보다 높습니다. 이만큼 최근 7주차까지 그의 모습은 우리가 모두 기대해오던 역대급 재능에 맞게 활약을 보여주고 있어요. 특히나 14주차 테네시 타이탄스전에서의 로렌스의 활약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그 경기 키플레이들을 좀 같이 한번 봐볼게요. 자, 우선 그의 팔 재능이 한껏 드러난 터치다운입니다. 수비가 이제 커버 6라고 해서 왼쪽을 최후방을 2명, 그 밑에 1명, 우측은 최후에 1명, 그 밑에 2명, 이렇게 6명을 수비로 두는 전술인데, 양쪽의 리시버가 1명은 근거리 외곽, 1명은 장거리 외곽을 노리는 루트예요. 여기서 보면은 수비를, 이 앞쪽에 있는 수비를 펀트 페이크로 얼추 속입니다. 즉 마치 근거리 외곽을 도는 에게 패스하는 것처럼 해서 수비의 뒤로 후진하는 움직임을 살짝 멈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보면은 수비의 위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장거리 외곽에 있는 선수도 완벽하게 오픈이라고 하긴 굉장히 어려운데, 여기서 이 수비 2명 사이를 뚫으면서 정말 기가 막힌 패스를 넣어줘요. 이렇게 이 최외곽에서의 강력한 패스,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정확한 패스 정확도는 트레버 로렌스가 대학 시절부터 보여준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데,
이 프로에 와서도 후반기 들어오면서 자신의 포트를 좀 완벽히 보여주고 있죠. 다음 플레이도 파일 재능을 보여주는 건데, 왼쪽에서 한 명이 필드를 쭉 째고 반대쪽에서 디그라고 해서 이제 전진하고 안쪽으로 파고드는 전술인데, 아무래도 반대쪽에서 파고들기 때문에 시간을 벌기 위해 플레이 액션, 즉 러닝인 척 패스라는 전술이 나옵니다. 감독인 더그 피터슨이가 얼마나 전술을 잘 짜고 운영하는지 여기서 공간이 이만큼이나 나는 걸 보세요. 하지만 로렌스는 이 공간을 노리지 않고 빅플레이를 노리는데 패스가 정말 정확합니다. 리시버가 놓치게 되긴 하는데, 이 수비수가 2명이 있는데 이 사이를 기가 막히게 찔러주는 걸 보면 확실히 팔 재능의 폼이 좀 올라왔는데? 라는 걸 분명히 느낄 수 있고, 최외곽뿐만 아니라 이제 가운데 내곽 지역에서의 패스도 정확하다를 느낄 수 있어요. 부가적으로 좀 이 감독이 얼마나 큰 역할을 할 수 있는지 나오는 플레이인데, 커피라는 닉네임을 가진 플레이 전술이에요. 이제 러닝인 척 플레이 액션을 하고 양쪽 리시버 2명 다 안쪽을 경유해서 크게 바깥쪽으로 돌아나가는 전술인데, 여기서 중거리, 장거리 이렇게 돌죠. 이 러싱인 척 플레이 액션 전술에 상대 라인베커들이 완벽하게 속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만큼의 공간이 중간 지역에 많이 나는 걸 보면 확실히 NFL은 감독의 리그다라는 말이 허언이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준대요. 이 더그 피터슨이 전술을 굉장히 정교하고 알맞게 짜고 부르면서 트레버 로렌스의 재능을 더 만개하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다음은 트레버 로렌스의 러칭입니다. 완전체 쿼터백, 즉 역대급 재능이라고 얘기를 들었던 이유는 팔도 그렇지만 발도 빨라가지고 약점이 없는데? 라는 생각 때문이었거든요. 골라인에서의 플레이인데, 로렌스가 발이 빠르다 보니 이 러닝백을 활용한 리드 옵션 플레이도 가능해집니다. 즉 러닝백은 왼쪽으로 뛰는 척하고 쿼터백은 이 품에 공을 주는 척하다가 수비가 마치 러닝백을 깊게 따라가면 자신이 공을 들고 오른쪽으로 달려나가는 전술인데요. 당연히 쿼터백이 뛰는 게 옵션에 포함될 만큼 쿼터백의 이제 주력이, 다리가 굉장히 중요해지게 되죠. 플레이가 진행되는 거 보면 비록 2명의 라인백과 코너백이 퍼스트 스텝에 있어서 러닝백의 움직임에 어느 정도 속아서 러닝백을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럼에도 자세를 고쳐잡고 로렌스를 향해 뛰어드는데, 로렌스가 2명의 선수를 제끼면서 완벽하게 그리고 빠르게 엔드존까지 가는 걸 보면 확실히 그가 발로도 당연히 라마 잭슨 정도는 아니지만 굉장히 유의미할 정도로 재능이 있고 뛰어난 완전체 쿼터백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마지막 플레이인데, 이 플레이가 개인적으로 로렌스의 거의 정점이라고 느껴지게 하는 플레이였어요. 저한테는, 적어도 이 게임에서는요. 2명의 왼쪽 리시버는 짧게 우측 후 행으로 길게 달리고 우측의 리시버는 깊게 왼쪽으로 뛰는 전술입니다. 자, 스냅 전의 수비 배열을 보면 최후방에 한 명이 있는 커버 원으로 보이는데요. 최후방에 수비가 한 명밖에 없다 보니까 깊게 좌측으로 쭉 뛰는 루트가 주요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수비가 가운데만 맞고 여기는 오픈이니까. 근데 플레이가 시작하면서 최후방의 수비가 하나 더 투입되고 오히려 커버 2, 즉 최후방 2명이 좌우를 갈라서 나누는 걸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이 왼쪽 끝 깊숙이를 노리는 루트가 전혀 주요하지 않죠. 자, 로렌스가 플레이가 나오는 걸 보면서 이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판단을 굉장히 빠르게 합니다. 수비의 움직임을 보고 이 루트는 안 되겠다고 포기하고, 그 와중에 수비의 쇄도가 자기에게 다다르거든요. 근데 이거를 포켓 안에서의 정말 기민한 움직임으로 피하면서, 피하는 거 보세요. 전방에 대한 눈을 전혀 떼지 않고 끝없이 다음 플레이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포켓 밖에서 움직이면서 아군의 러닝백이 좀 각이 나온다는 걸 발견하고는 기가 막힌 패스를 연결합니다. 패스 자체도 정말 정확하고 판단력도 좋았는데, 좀 자세가 어느 정도 무너졌을 정도로 굉장히 긴박한 상황에서 바로 자세를 고쳐잡고 정확하게 패스하는 것까지, 수비 진영을 빠르게 파악하는 눈, 그에 맞는 올바른 전술적 의사결정, 포켓 안에서의 수비의 쇄도에 대한 기민한 인지와 움직임, 그리고 그 와중에도 재빠르게 자세를 고쳐잡으면서 던지는 정확한 패스까지 거의 쿼터백으로서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집약돼서 나온 플레이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 잭슨빌 제기어스는 시즌 후반기 엄청난 약진과 함께 지금 디비전 1위의 자리까지 올라서게 되고, 현재는 플레이오프까지도 노릴 수 있는 상황인데, 물론 플레이오프에서 아주 오래, 즉 디비전 라운드 이상으로 가기에는 어려울 수도 있긴 해요. 하지만
분명 팀 자체가 이 트레버 로렌스라는 역대급 재능을 중심으로 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건 인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역대급 재능, 제너레이셔널 탤런트, 황금 1번 픽 계보의 총아인 트레버 로렌스가 어디까지 갈지 기대가 됩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